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또 법기술로 도망쳤습니다. 내란 수괴 사건 항소심 첫날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내란 혐의까지 인정한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재판부를 골라다니겠다는 뻔뻔함. 그러자 김용현, 노상원까지 줄줄이 따라 기피 신청을 내며 법정을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이 기묘한 법기술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파국입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사기관은 입건해서 수사를 했으면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흘리는 거예요. 이중기소 뭐라고 지랄거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란 피고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따라하듯 법정에 나온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도 줄줄이 기피 신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린 법정입니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5월 13일자로 당해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까지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마치 윤 전 대통령을 따라하기라도 하는 듯 법정에 나온 김용현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김용군 전 대령도 줄줄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제출하겠고 형사소송법 22조에 따라서 소송 절차 진행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내란 재판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재판마저도 윤석열 측에서 지금 기피 신청을 했어요.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소송을 지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들은 보고 있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그렇다고 명백하게 소송 지연을 위함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재판부가 이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 혹은 또 선입견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재판부는, 약간 좀 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싫어요 하고 내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피 신청이 억지로 트집을 잡아서 특정 재판부를 피하려는 목적, 혹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기피 신청을 하는 동안은 재판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 그래도 때문에, 늦어졌는데. 예. 그런 목적으로 낸 게 확실하면 간이기각이라는 절차,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하다 해서 바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1차적인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보면은 기피 신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1차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뭐 그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소심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웠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가만히 주장들을 비춰보면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다면, 이 기피 신청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제가 봤던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가장 그나마 법조인다운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 일단
지난번 사건에 있어서 내란 사건을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하. 내 사건의 경우에는 예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내 사건의 경우에도 내란 사건이라는 판단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란 수괴 아니냐. 그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윤석열 씨 재판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씨 재판부 이 변호인들이 낸 주장은 사실은 이게 억지 주장들이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률적 주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법조인답다라고 봐줄 수 있는 주장이 이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에 대한 내란 사건 관련해서 이미 이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재판장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 이게 1차 기피 신청은 보통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 기각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냥 예. 그 이 기피 신청은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린다면 걱정됩니다. 네. 그 내란 사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씨 그렇죠. 사건 내란 그 수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그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된다는 판단과 윤석열 씨가 그러면은 그 사건, 그 예. 선포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내란 우두머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측면에서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초재판부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되느냐와 그것이 윤석열 씨가 우두머리냐는 분명히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 된다는 거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재판 과정에서 벌써 이미 확립이 예.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런 예. 논리로 기피 신청은 기각될 겁니다. 지난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초인가요? 지난 2월 초에 선고가 났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쯤 항소심 선고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희한하게 법 해석을 하면서 정말 법 기술을 부리는 바람에 정말 놀랍게도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이제서야 시작되게 됐습니다. 무려 석 달을 허비를 한 거예요. 석 달 안에 끝내라 그랬는데 석 달을 허비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세력들이 줄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피 신청 재판은 따로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별도의 재판부가 따로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 돼 있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3번까지는 아니고 2번 정도에서 기피 신청 재판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까지 마무리 짓는데 적어도 1달 반, 길면 2달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기피 신청을 낸 게 아니라 시간 끌기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렇게 딱 기피 신청 내니까 다른 애들도 줄줄이 기피 신청을 내요. 김용현, 노상원, 얘 누구야? 조지호인가? 얘들도 줄줄이 다 내버립니다. 얘들은 엊그저께 이 항소심 첫날, 재판 첫날 법정에 출석을 해요. 법정에 출석을 해놓고서는 윤석열이가 기피 신청 내니까 지들도 다 기피 신청 내고 다 나가버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을 따라하는 거지. 윤석열의 지령을 받았다. 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 시간 끌기가 목적이다. 다 같이 시간 끌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정치 검사들, 친윤 검사들의 종특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 역시 친윤 정치 검사의 핵심이니까 본질이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는 지기현한테도 기피 신청 냈었어. 왜 냈겠어? 그렇죠. 시간 끌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12부한테 재판받는 게 윤석열한테 제일 유리해. 근데 기피 신청 냈어. 왜? 결론 나올 때까지 두세 달은 끄니까 시간 끌자는 거야. 자, 기피 신청을 내면 아까 한 두세 달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란 전담 12부가 석 달을 끌어놓은 상태입니다. 석 달 전에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데 석 달 만에 재판을 열었죠. 합쳐서 6달이 이미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6달이 그냥 허송으로 하늘로 붕 떠버려. 이거는 결국 윤석열과 조희대의 합작품인 거죠. 조희대가 석 달을 끌어준대. 윤석열이 추가로 2달을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과 조희대의 합작품이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피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기각돼서 되돌아올 건데 만약에 기각돼서 되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윤성식 부장판사에 대해서 또 윤석열이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또 기피 신청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합쳐서 또 두세 달이 날아갑니다. 모두 합치면은 9달, 9개월이 날아가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이라도 조희대가 윤석열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란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12부도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고 1부도 받아들여졌으면 내란 전담재판부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란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지정을 해야 돼. 그럼 이거 안에 또 몇 달 날아갈 거야. 1년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러는 과정에. 야, 진짜 윤석열 이거 와 씨. 뭐 1년씩이나 끌어서 뭐 할 건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는 9월 달이 되면은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입니다. 이미 노태학 대법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홍구 대법관까지 비게 됩니다. 대법관 2자리가 비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노태학도 이홍구도 진보예요. 진짜 놀랍죠. 둘 다 진보예요. 노태학도 이홍구도 둘 다 진보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그래서 이 2자리가 비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는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여기에서 노태학 대법관은 이 심리에서 빠집니다.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빠져버려요. 노태학 대법관이 들어가서 이재명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빠졌던 거야.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조희대가 빼버린 거죠. 그래서 10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이 중에서 2명, 이홍구 대법관과 오영미 대법관 2사람만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10명이 다 유죄를 판단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2명, 이 2명이 이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공석이 될 거예요. 9월 되면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진보 대법관 이제 오경미 대법관 1명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전원합의체를 열 거 아니야. 그죠? 내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겠죠? 전원합의체를 여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진보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희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노태학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조희대가 임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9월 달에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은 어떨까요? 그 자리를 메꿔줄까요? 안 메꿀 거예요. 공석으로 쭉 가는 거야. 왜 공석으로 쭉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공교롭게 진보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조희대가 진보 목소리를 내는 대법관 2명을 제껴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지 몫을 지가 원하는 대법관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안 줄 거 아니야, 그죠? 조희대가 원하는 사람은 뭐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예. 그냥 비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비워놓고 쭉 가는 게 조희대한테는 더 유리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시간을 끌면은 지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이 생기겠죠. 훨씬 유리한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시도 아닐까요?